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1.8%로 떨어지고 문재인을 파면한다, 민주당 독재당이라는 문구가 실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공룡여당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회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세금 폭탄을 안기는 부동산 관련법을 일사천리로 뚝딱 해치우는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 것인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국회에서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출석을 했던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 의원들이 완전 폭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41%던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그걸 꼭 국민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탈원전 문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논란을 벌이다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말이야 옳은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난도질을 한 거 아닙니까, 감사원장을. 그 말이 안 되죠. 여당 의원들이 그 독립성, 그 감사원장은 독립성이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독립성을 갖고 감사하거든요. 검찰총장하고 비슷해요.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하지만 검찰총장의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난번에 검찰총장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괴롭히다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때는 자기 편이라고 우리 감사원장님 하다가 자기 편이 아니라고 저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두 가지가 찍혔죠. 당연한 할 말 한 거예요. 백운규 옛날 산업부 장관이 그것도 대통령 선거 공약이고 그 국민 다수가 지지하니까 탈원전 해야 된다, 월성 1호기 없애야 된다, 그렇게 감사 결과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랬잖아요. 대통령 공약이지만 대통령이 지지 투표할 땐 41% 지지 아니냐. 반대한 사람도 많았는데 그거를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다 해야 되느냐. 다시 감사해보고 검토해야 된다. 그게 뭐 틀린 말인가요? 그 중에서도 잘잘못 있고 하면 감사는 진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게 좋은지 더 하는 게 좋은지를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를 자기 편 아니라고 여당 의원들이 190분간 거의 3시간 동안 그렇게 비난을 하고 막 때려쳐라 또 한다 할 말 없으니까 팔짱 낀다고 어디다 대고 팔짱 끼냐고까지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당 의원들이 왜 그렇겠어요? 독립적인 행정기관의 감사원장을 입법부 여당 의원들이 왜 그렇겠어요? 청와대한테 쓰리 쿠션으로 아부하는 거죠. 또 그쪽에서 오다가 내렸을 그렇죠. 쓰리 쿠션 아부, 쓰리 쿠션 지시. 감사위원 인사 갖고도 지금 감사위원 김오수라고 지금 법무부 차관 전 법무부 차관 있잖아요. 매검노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했죠. 검찰을 팔아먹는다. 자기가 추미애, 김오수, 저 중앙지검장 이성윤, 윤석열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인 3인방이잖아요. 그걸 감사위원으로 지금 꽂아 넣으려고 하는데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중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판사 출신이라든지 중립성, 어디 정파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좋겠다. 이렇다고 우리 편 아니라고 저렇게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 김오수는 대표적인 정치 편향성을 나타낸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감사위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수라는 이름이 왜 오염된 물이라고까지 얘기는 하죠. 김오수. 검찰, 친정 검찰을 오염시킨다고 오수라고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렇게 여당 의원들이 정말 가도 넘어간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만 나와가지고 국가를 단일 대우 정권으로 하는데 미국이 트럼프가 좀 괴팍한 행동해도 미국이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게 장관들이 나서서 막거든요. 지난번에 왜 그 경찰관이 목졸로 죽은 사건이 있어도 군 출동 명령도 국방부 장관이 노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로 비판하는 회고록 책도 내고 볼턴처럼 이렇게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서 미국 민주주의가 유지되는데 우리는 아무도 없고 유일하게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중립성,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데가 검찰총장하고 감사원장인데 그렇죠. 두 사람이죠. 전 여당이 총동원돼서 이 사람들을 흔들고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최재형 감사원장은 꽤 점잖으신 분 아닙니까? 생긴 것도 그리고 아주 점잖게 생겼던데요. 경기고 다닐 때 그 소아마비 걸린 동급생을 업어서 그렇게 학교 다닌 걸로 해서 또 상당히 인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도 정말 자기들이 임명할 때 칭찬을 했던 것처럼 손색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분을 모시다 놓고 그렇게 무슨 진짜 여기야말로 양아치 두드러 패듯이 팬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2대 제약이 오만하고 나태거든요. 지금 여당의 오만은 하늘을 찔러가지고 하느님 엉덩이를 자꾸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지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가 보기에는 응징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독주, 독선, 독단이거든요. 쓰리독이에요. 독주, 독선, 독단. 국회 하는 거 봐도 이제 좀 있으면은 하늘에서 조치가 내리면 바로 독박이 될 겁니다. 독박. 그런데 천심만 지금 화가 난 게 아니고 민심도 완전히 뒤집어져 가는 중입니다. 물론 뭐 지금 부동산 정책의 실패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겠지만 문재인 지지율이 RN서치가 데일리안에 의뢰해서 최근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41.8%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 엊그제 얼마 전까지 75%다 어쨌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 내일 모레면은 우리말로 40%가 깨지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지금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죠.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겠네요. 주식으로 말하면 관리 종목으로 가야 됩니다. 단기간에 저렇게 폭락을 했으니까 거의 반토막 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 관리 종목 가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도 보니까 민주당이 34.6, 미래통합당이 32.1로 아마 3.5% 차이인데 이렇게 좁혀진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고 천심이 민심인 그렇죠. 겁니다. 민주당이 좀 해도 너무하잖아요. 176석 이게 맞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103석이잖아요. 103석을 뽑아준 국민도 있잖아요. 그건 민주주의라는 거는 서로 존중하면서 1987년 이래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여야가 두 가지 원칙을 꼭 지켰어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사전에 그 정당 간 합의, 정당 간 합의를 거쳐서 다수결로 안 될 때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당 간 합의는 깨부시고 그냥 다수결로만 달리고 있어요. 모든 거를. 이번에도 보니까 뭐 회의도 토론회도 안 하고 절차도 없고 다 그리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법안 내용 공개도 법안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기립해가지고 하는데 저거 김일성, 김정은도 저렇게 안 해요. 기립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투표라도 하지. 야당 의원한테는 법안도 배포를 안 해줬. 아니 그래. 법안이 뭔지도 모르고 이 국민 하나하나의 생활하고 얼마나 밀접해요. 부동산 관련 법이. 28일 날 18개를 뚝딱 해치웠잖아요. 법안은 다 민생하고 이렇게 직결되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보고를 하고 또 전문위원 심사 보고도 있고 그다음에 소위가 구성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는 그것도 이제 상임위를 거쳐서 또 한 번 법사위에서 그렇죠. 검토를 받고 그러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싹 없고 그러니까 뭐 야당 의원한테 안중근 고사하고 아직 처리도 안 했는데 처리된 걸로 국회 인터넷에 올라가. 먼저 올라와 있어요. 의안 정보 시스템에 뭐가 다 끝났다고 처리됐다고. 저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하고 여당하고 짜고 일사불란하게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동산 관련법은 임대차법은 통과됐는데 120분, 공수처법은 통과됐는데 18분. 이거는 저 5공화국 때 박정희 유신 때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공화국당 말기에서부터 약간 정치부를 출입해가지고 11대부터 쭉 정치부 기자로서 국회를 봐왔는데 그러니까 전두환 독재 시대에도 국회를 다 봐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무슨 아주 자기들이 이건 반드시 정권 유지를 위해서 통과시켜야겠다. 그래갖고 뭐 날치기 통과를 하더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는 밟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자들을 반드시 불렀습니다. 그렇죠. 현장에 입회를 해서 역사의 기록을 남기도. 그렇죠. 또 야당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옛날에 뭐 도심 진입하는데 통행료 받는다고 그거 다 됐는데 야당이 반대하니까 그것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 쫄병 때 기적은 1985년에 전두환 대통령 때 학원 안정법 했었어요. 학원 안정법이 있었어요. 그때 막 미문화원 뭐 방화라든지 사건이 많으니까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통제를 강화하는 거. 야당하고 제야단체 반대하니까 몇 달 만에 대통령이 전두환 손 들었잖아요. 지금 보면 전두환 굉장히 민주적인 대통령 같아요. 손 들었어요. 근데 이금은 봐요, 이거. 뭐, 대화하고 뭐고 없어요. 예, 대통령이 국회 가서 협치가 중요하다고 한마디 하고 다음 주에 그냥 전격적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양원제가 아니라 단원제잖아요. 한번 통과돼서 공포하면은 이게 어떻게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국민 생활을 볼모로 이렇게 막 폭주해도 되느냐. 정말 참 걱정도 많이 되고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임대차 보호법, 네. 뭐 종부세법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세금을 올려서 뭐 하는 것은 또 그렇다고 세금 폭. 네. 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서민들을 그렇죠. 위한다고 자기들은 지금 만들었는데 그렇죠. 지금 서민들이 다 죽게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전세는 아니에요. 전월세 전세가 미리 없어요. 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세는요. 네. 저 1500m 릴레이 경기랑 비슷해요. 개주하고 비슷해요. 한 사람 전세금 받으면 다음 세입자한테 주면 그거 또 전달해줘서 돈은 그 받지 않으면 전달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고리가 한 사람이 끊어지면은 이게 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란이. 그러니까 진짜 순수한 세입자도 있고 집주인도 있지만 또 자기 집이 있는데 학교라든지 뭐 직장 때문에 또 자기 집은 전세 주고 또 전세 사는 사람도 전세 살아야 할 경우도 많아요. 저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경우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비워줘야 되는데 자기가 들어갈 때 해서 안 비워주면 이건 어떻게 또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문제는 전세가 우리나라 집 사는 사다리거든요. 전세 제도가 제가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은행에서 좀 대출을 받고 그래갖고 전세자를 넣고 해갖고 집을 사지 않습니까? 자기 돈 좀 보태고 그러면서 또 돈을 벌어갖고 말하자면 그런 전세금을 갚아 나가면서 결국은 이제 자기 집을 만드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집 소유하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그거 사다리가 다 끊어져. 대출도 안 돼. 뭐 전세도 이제 없어져. 그럼 어떻게 집을 만들어? 그러니까 30대, 20대 이 사람들이 돌아서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거죠. 참 진짜 희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위험하게 짝이 없는 그런 게 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4년마다 그 계약하면 4년치를 미리 받아서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뜻대로 그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는데 이 소급 입법까지 하고 거기다가 또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굉장히 시행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저는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해찬은 지금 8월 31일로 물러날 사람인데 한 달여 남았는데 계속 속도제를 지금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폭주 언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운영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 졸르는 연습 있잖아요, 스스로. 목을 조금만 졸르다가 풀면 기분이 좋대요. 근데 자꾸 조금씩 더 오래 졸르는 연습하다가 나중에 죽는 거죠. 지금 그 목 조르는 것을 처음 시작한 게 4+1 체제라고 지난해 말에. 그때 해서 깨어나니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때 더 뭐 오래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나서는 그거로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거 당연히 해도 되는구나. 아유 재밌네. 그래갖고 계속 조르고 있네요. 그렇죠. 수면제도 한 알 두 알 먹으면 잠 잘 오는데 지금은 내성이 생겨가지고 한 병째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피해 보겠어요? 전 국민하고 여당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심판을 받았더라도 국가가 나중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정권이 완전히 망쳐버리면 나중에 국가 체제 자체가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가 오지 않느냐. 사실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 뭐 야당이라기야 미래통합당뿐이 더 있겠습니까? 뭐 국민의당은 3석뿐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력한 거 아니냐. 그런 상임위원장도 다 내주고, 예를 들면 공교위 상임위원장을 딱 쥐고 있었으면 이런 일은 못하죠.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통제가 근데 가능한데 그렇게 다 내줬으면 나름대로 무슨 대안과 대책이 있고 전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깝죠.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103석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왜 적습니까? 과거 YSDJ 때는 5, 60석 가지고도 군사 정권을 향해서 강력히 투쟁해서 다 얻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거는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싸울 줄 모르는 거 아니냐. 전략 전술이 없어서 상임위원장을 하나도 안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러다 보니까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 같아요. 국회에서도 그냥 퇴장하는 것이 능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당신들이 다 해라고 말 한마디 하고 독재 무슨 공산당이야 뭐야 하고 나오는 게 전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무력한 야당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에서 얻을 건 없고 또 싸울 건 장내외 투쟁을 저는 겸비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장외로만 나가서 머리 감고 단식하고 머리 감고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만은 장외도 할 건 하고 장내도 전략을 갖고 해야지. 우리도 홧김에 매일 집 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집 잘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가면 당장에 갈 데가 없잖아요. 회사도 맨날 술 먹을 때마다 때려치운다고 하는데 다음날 일찍 가잖아요. 그게 3대 거짓말 중에 그렇죠. 하나 아닙니까? 다음날 왜 그만두면 당장에 호구주책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자존심으로 싸운다면 당장 국회의원 사퇴해야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때는 자존심을 좀 거꾸로 해도 대안을 찾을 때는 찾고 좀 실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자신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좀 효율적인 전략 전술을 좀 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뭐 장외투쟁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력한 모습을 보이면은 아무리 민심이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에 대해서 내년 재보선이나 대권에서 절대 민심이 통합당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보기 싫고 민주당 싫지만 이 통합당 그때는 한국당 뭐 이거 보면 더 한심하니까 아예 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통과하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고 난맥상이 된 거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 탓이다. 그때 법 개정 잘못했다. 이렇게 자꾸 둘레를 씌워요. 민주당이 집권한 지 3년이 되는데도 전 정권 탓이에요. 잘못한 건 조상 탓이고 잘한 건 내 탓이라고 자꾸 뒤집어 씌우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계속되면은 또 당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민주당도 각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각성할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프레임에 미래통합당이 쓰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 전술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옳은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현 정권 민주당 공룡 집권당의 오만과 폭주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정말 제대로 된 전략 전술을 구사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 폭주를 막아주시길 거듭 요청하고 촉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